부동산 기사나 뉴스만 찾아보고 싶으신데 귀찮으실 거고요. 이슈가 없는 이상 이제 부동산 뉴스나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동하실 때나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읽어볼게요. 오늘 11월 24일 부동산 기사입니다. 이사를 못 가 눌러 산다. 10월 15일 대책 후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44%가 재계약을 했다고 해요. 10월 15일 대책 후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많아졌어요. 내년 1, 2월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데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0월 15일 대책의 문제는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혀가거나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거주의 자유와 이동의 제약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규제가 적응되기 전까지 재계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신규 계약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재계약이 비중이 높아진 것은 10월 15일 대책 후에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등 전세 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 간 규모 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하고 눌러 사는 경우도 늘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사는 매년 1, 2월 만기인 전월세 물건은 지금 계약이 돼야 하는데 최근 신규 전세 물건이 나와도 계약이 안 되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대출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해야 할 임차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매매 거래가 잘 안 되면 전세가 잘 돼야 되는데 돈줄이 막혀 있어서 재계약이 많고 신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예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해요. 매매는 물론 전세 이동 수요들도 일단은 다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출 규제로 당장 집 팔기가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만 외지에서 학군 등을 보고 이사 오려는 수요가 줄어서 거래가 쉽지 않 잠실동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말했고요. 12월 방학 수요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정이 급한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계속 지체되면 전세값을 낮춰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양극화, 이어지는 로또 분양. 이달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의 청약에 약 8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가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10월 15일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산가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규제에 따른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엔 활기가 이어진 반면에 비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서울 분양단지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성수동 OTL 포레입니다. 지난 7월 진행된 1순위 청약 경쟁률 688.1대 1에 달했습니다. 1순위 청약 40가구 모집에 무려 27,527명이 몰렸습니다. 올 들어 집값이 유독 많이 오른 성동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4억 1260만 원에서 24억 86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예상이 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 발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해당 규제 적용을 피한 것도 막차 수요가 몰린 요인입니다. 청약자 수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일 청약을 진행한 잠실 송파구 잠실 르엘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0가구 모집에 69,476명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631대 6이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어 입주 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이 단지 청약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자도 나와서 화제가 됐죠. 10월 15일 대책에도 청약 시장이 이렇게 끄떡이 없네요.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627 규제로 적용된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시가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있어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을 의존하지 않고 잔금까지 치를 여력이 되는 현금 부자들만 청약시장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예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분양가 최저 18억 4,900만 원이고 최고 27억 4,9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라 자금 마련 부담도 굉장히 큰 단지인데 하지만 이달 분양 진행 결과 1순위 청약에 54,631명이 몰렸습니다. 반면에 비서울 청약 경쟁률은 12년 만에 최저를 달성했네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청약하는 시장에서 골라서 청약하는 시장으로 전반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된 금액과 일반 청약가 사이 차액을 공공이 환수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쓰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있네요. 놀랍네요, 이건.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 9년 전세법의 발칵, 세입자도 집주인 면접 봐라. 이전 집주인 추천서 받아와. 선진국 세입자 현실 재조명.
프랑스, 독일은 세입자 주거권 강력 보호, 세입자 선정은 서류, 설문, 면접 절차를 거쳐서 국내도 고액 월세부터 임차인 검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월세 9년 갱신법이 발의되고 이에 반발한 집주인들이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에 나서면서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세입자 주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세입자를 뽑을 때에도 엄중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이 쏟아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뉴욕과 LA,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도 국내보다 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최대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독일도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12.8년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1947년 이전 건물에 1971년 이전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당시 임대료만 받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법이 시행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세입자를 쉽게 내보낼 수 없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는 세입자를 뽑을 때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으로 구성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직장과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증인도 세워야 합니다. 평판 검증을 위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까지 요구할 정도인데요. 미국은 세입자가 신용점수, 고용소득증명, 범죄 기록, 이전 집주인 추천서까지 제출하는 제도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 면접까지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의 면접을 통해 생활방식과 직업 안정성, 주거 태도 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험하게 썼다는 평가 등을 받으면 새 집을 구할 길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베를린 등 아파트에서는 월세를 살기 위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집주인은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을 선정하고 주거 목적과 가족 구성, 주거 태도 등을 확인하는 면접을 거쳐 세입자를 뽑습니다. 이전 주거지에서 월세를 밀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면접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임대차 문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집주인의 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상호주의 측면에서 세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 국회에서 세입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게시가 됐네요.